네, 안녕하세요. 화학 1 온라인 진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부교재 89페이지 여러가지 산화환원 반응 마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산화환원 반응의 좀 예시를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광합성부터 철의 재련까지를 좀 간단히 살펴볼 겁니다. 근데 여기서 광합성과 호흡은 마치 정반응과 역반응처럼 정확하게 반대가 되는 반응이기 때문에 광합성만 설명하고 호흡은 설명하지 않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광합성 한번 볼게요. 자, 이제는 모든 산화환원 반응은 다 산화수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화합 반응을 자, 일일이 산화수를 한번 써봄으로써 산화환원 반응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CO2에서는 산화수 규칙에 의해서 산소를 먼저 따줘줘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2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4. 그러면 탄소가 플러스 4여야 되겠죠. 산화수가. 자, 빠르게 하겠습니다. 수소 플러스 1, 산소 마이너스 2. 자, C6H12O6에서 자, H가 플러스 1, 산소가 마이너스 2인데 플러스 12고 마이너스 12니까 다 더해서 0 나오죠. 고로 탄소도 산화수를 0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O2라는 것은 호돈수 물질이니까 산소는 산화수가 0. 자, 수소 플러스 1, 산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산화수 변화를 조금 캐치를 한번 해볼게요. 색깔을 좀 바꿔가지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여기 H2O에서 지금 여기 보시는 산소가 지금 산화수가 몇입니까? 마이너스 2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오른쪽에서 여기 O2에서 이 산소의 산화수는 0이 되게 됩니다. 고로 자, 여기서 1로 갈 때 산화수가 어떻게 되게 됩니까? 그렇죠. 산화수가 증가하게 되고 우리는 이렇게 산화수가 증가하는 것을 무슨 반응? 산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색깔 좀 바꿔서요. 자, 이번에는 산화수가 감소하는 경우를 좀 봐야겠죠? 자, 여기서 CO2에 자, C를 좀 주목을 해주세요. 그래서 C가 현재 플러스 4라는 산화수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 오른쪽에 우리가 포도당이라고 얘기하는 C6에 있는 이 C가 산화수가 몇입니까? 자, 0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고로 자, 여기서 1로 갈 때 산화수가 어떻게 됐죠? 그렇죠. 산화수가 감소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산화수가 감소한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지. 환원 반응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산화환원 반응을 좀 따져줄 수 있으면 됩니다. 호흡은 그 역반응이니까 얘기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철의 재련을 한번 볼게요. 이 철의 재련에 여러분들 이렇게 세 가지의 화학 반응이 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코크스가 산화되는 과정, 철이 환원되는 과정, 그 다음에 석회석의 불순물 제거라고 해가지고 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즉 철광석에서 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철을 제외한 나머지가 여러분들 뭐가 되냐면 불순물입니다. 불순물. 그런데 그 철광석이 많이 들어가 있는 물질이 바로 석회석이라고 부르는 탄산칼슘 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철을 만들어내려면, 순수한 철을 만들어내려면 이 석회석이라는 불순물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의 재련 과정에서는 이 석회석의 불순물 제거가 들어가게 되겠고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석회석의 불순물 제거는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즉,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라는 것은 산화수의 변화가 있다, 없다? 그렇죠. 산화수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좀 빠르게 갈게요. 위에 코크스의 산화를 보시게 되면 탄소의 산화수는 호돈수 물질이니까 0, O2도 0. 그 다음에 C5에서 산소가 마이너스 2, 탄소가 플러스 2니까 자, 이 경우에는 산화수가 증가, 여기에서는 산화수가 감소하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산화수 증감으로 산화환원 반응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아래 철의 환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철이 3가 양이온이고 산소가 2가 음이온, 그 다음에 C5에서 산소가 마이너스 2, 탄소가 플러스 2. 자, 철은 호돈수 물질이니까 0이죠. 산소가 마이너스 2, 탄소가 플러스 4. 그러면 여기서 철이 플러스 3에서 0으로 산화수가 감소했죠? 즉, 환원됐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누가? 자, CO5에서 이 C가 플러스 2에서 어떻게 됐죠? 자, 색깔 바꿔볼까요?
플러스 2에서 플러스 4로 산화수가 증가했으니까 역시 산화환원 반응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래 나와 있는 이 석회성의 불순물 제거라고 나와 있는 이 두 개의 반응은요, 산화수 변화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위에 거만 선생님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탄산칼슘에서 칼슘이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해서 2족 금속 원소니까요. 자, 얘가 뭡니까? 우리 절대 규칙의 1번에 속하는 친구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2, 산소는 마이너스 2. 고로 탄소는 몇이 나와야 전체 산화수를 합했을 때 0이 나올까요? 그렇죠. 얘가 마이너스 6이고 플러스이니까 얼마만큼 더해야 0이 나와요? 플러스 4만큼이 돼야 되겠죠. 자, CaO 보세요. Ca 플러스 2, 산소 마이너스 2, CO2에서 산소 마이너스 2, 탄소 플러스 4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탄소도 산화수가 안 바뀌었고요. 산소도 안 바뀌었고 칼슘도 안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산화수의 변화가 없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뒷장 9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화환원 반응식의 완성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 여러분 간단하게 좀 메모 좀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거 한번 떠올려 보면은, 자, 질소기체랑 요거 지우고, 자, 질소기체랑 수소기체랑 반응을 해가지고 암모니아 기체를 만들어내는 화학 반응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우리는 이걸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바로 개수를 맞춰줬죠. 그래서 여기 2가 되고 3이 된다라는 것을 아주 쉽게 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했던 요 작업이 무슨 작업입니까? 그렇지. 반응물의 원자 종류와 그거 원자 종류에 따른 어떤 개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생성물에도 그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일치해야 되죠. 그래서 왼쪽에 질소 원자가 2개가 있었다면 오른쪽에 질소 원자도 몇 개가 있어야 됩니까? 2개가 있어야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맞춰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화학 반응식 개수를 맞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화학 반응을 한번 적어 볼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 Cl-가 있고요. 자, Cr2O7E- 다원자 이온이 있고, 자, H+가 있고요. 자, 얘네들이 반응을 해가지고, 자, Cl2가 되고, 그 다음에 Cr3+가 되고, 크로뮴이죠. 자, H2O가 만들어지는 반응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제가 그러면은 이 반응 한번, 화학 반응식 한번, 개수 한번 맞춰볼게요. 자,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자, 일단 CL-가 1개 있고 여기 CL- 2개 있네요. 오케이, CL 2개. 아, 색깔 이걸로 바꿔야 되는구나. 자, 자, CL, 자, 2개로 맞춰줬습니다. 자, 그럼 보니까 여기 CR2가 여기 지금 2개가 있네요. 그러므로 오른쪽에 CR도 몇 개 있어야 됩니까? 2개.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현재 CL 맞춰줬고, 그 다음에 CR2 맞춰줬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산소가 여기가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산소가 지금 현재 7개가 있으니까 여기도 산소를 7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개수에다 7을 쓸게요. 자, 됐나요? 그 다음에 자, 수소의 개수가 여기가 지금 몇 개예요? 14개가 되니까 여기 수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되면 됩니까? 14개가 되면 된다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됐죠? 네. 자,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화학 반응식 개수 맞추는 거, 문제 없이 지금 다 잘 맞췄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개수가 여기가 2고, 1이고, 14. 자, 1, 2, 7. 그러면 이 개수를 맞춰준 게 과연 정답이냐라는 거예요.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정답이 왜 아니냐? 그걸 보시면요. 자, 왼쪽 한번 보실게요. 자, 여러분들, 마이너스가 현재 2개가 있으니까, 자, 왼쪽은 현재 E-의 전하를 갖고, 그 다음에 CR2O7E-인데, 이 E-가 한 개만큼 있기 때문에, 자, 얘도 E-.
그런데 지금 1 플러스가 몇 개 있습니까? 14개가 있죠? 고로 14 플러스. 고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전하량의 합은 C 플러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런데 오른쪽 한번 보실게요. 자, 오른쪽의 경우에 일단 CL2는 중성이니까 전하가 없고, CR은 3 플러스인데 3 플러스가 2개만큼 있다는 건 6 플러스, 그 다음에 7H2에서 H2는 중성이니까 결과적으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모든 애들의 전하의 합은 6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지. 보시는 바와 같이 어때요? C 플러스와 6 플러스는 지금 같지 않다. 즉, 반응물의 전하량 총합이 있어요. 만약에 지금처럼 반응물의 전하량 총합이 C 플러스라고 한다면 생성물의 전하량 총합도 여러분 무엇이 나와야 되냐면 C 플러스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때요? 자, 반응물의 전하량 총합과 생성물의 전하량 총합이 다르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는 이처럼 반응물의 전하량 총합과 생성물의 전하량 총합을 고려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사실 보시면 자, 이때 반응물의 전하량 총합 0이거든요. 생성물의 전하량 총합 0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원자의 종류와 개수만 맞춰주면 그냥 저절로 반응물의 전하량 총합과 생성물의 전하량 총합이 일치되는 상황에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게 되는 바로 요 부분, 산화환원 반응식의 완성이라 되어 있는 요 부분은요, 단순하게 반응물의 원자 종류 개수와 생성물의 원자 종류 개수를 맞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뭐까지 맞춰줘야 되냐면, 그렇죠. 반응물의 전하량 총합과 생성물의 전하량 총합이 맞게끔 맞춰주는 작업까지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까요? 일종의 4스텝이에요. 4스텝.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4스텝이라는 부분, 지금 여기 부교재에 나와 있는 1단계, 2단계 여기 보이시나요? 1단계, 2단계라 나와 있는 거, 이것도 4단계까지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랑 조금 스텝이 다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 보세요. 자,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일단 화학 반응식이다 보이시면요. 자, 화합물에 있는 각 원자의 모든 산화수를 체크하세요. 화합물의 산화수 체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합물의 산화수 체크란 화합물을 구성하는 모든 원자 각각의 산화수를 체크하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산화환원 반응이니까 당연히 산화수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산화수가 변하는 원자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산화수가 변하는 원자를 체크를 한 후에 이 산화수가 변하는 원자부터 개수를 좀 맞춰 볼 거예요. 개수 맞추기. 이게 두 번째 스텝. 자, 세 번째 스텝은요. 자, 요거는 이제 선생님 지금까지 언급은 안 했지만, 자, 증가된 산화수와 감소된 산화수를 일치시켜줘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앞에서 우리 이런 얘기 했었죠. 전자를 2개를 잃으면 누군가는 몇 개의 전자를 얻습니까? 그렇지, 2개의 전자를 얻죠. 자, 이 증가된 산화수라는 게 뭐예요? 산화수가 증가됐다는 건 전자를 잃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즉, 잃은 전자수와, 그럼 누군가가 전자를 얻었겠죠? 그러면 얻은 전자수, 여러분들 산화수가 감소했다, 플러스 1에서 0이 됐다. 왜냐면 전자 하나를 받았으니까 플러스 1에서 0이 된 거겠죠? 이처럼 잃은 전자수, 얻은 전자수는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다른 말로 고쳐 쓰게 되면 증가된 산화수랑 감소된 산화수는 같아야 된다는 거고요. 이게 3스텝. 자, 마지막 4스텝은 이렇게 되게 됩니다. 여기 위에 2번에서 어떤 얘기를 했죠? 원자의 개수를 맞추는데 어떤 원자의 개수를 맞췄어요? 산화수가 변하는 애의 원자의 개수를 맞춘 거잖아요. 그렇다면 산화수가 변하지 않는 애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바로 나머지 산화수가 변하지 않았던 나머지 원자의 개수를 맞춰주면 요 4가지 스텝을 통해서 자, 뭐가 이제 달성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응물의 전하량
총합과, 여기 끝에가 좀 잘릴 수도 있어서 여기다 적을게요. 생성물의 전하량 총합이 같을 뿐더러 모두 같아진다? 당연히 원자의 종류 개수도 다 같아진다. 종류 개수도 다 같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 네 가지 스텝을 밟게 되면. 알겠죠? 그래서 요 네 가지 스텝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전 문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화면 조금만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연습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연습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스텝에 뭐였습니까? 모든 화합물들의 산화수를 다 체크해봐라. 자, 빨리 체크할게요. 자, 얘 Cl-1이죠. 자, Cr2O7에서 산소가 -2인데 -2가 7개만큼 있다는 건 -14죠. 그러면 여기에 얼마만큼을 더해줬을 때 자, -2가 나올까요? 자, 여기 -2 여기 있죠. 자, 플러스 12가 돼야지 되겠죠? 고로 Cr이라는 거의 자체는 플러스 6이라는 산화수를 갖게 됩니다. 자, H 플러스는 당연히 산화수가 플러스 1이고요. 자, Cl2는 호전수 물질이니까 산화수 0. 자, Cr 3가 양이온이니까 3 플러스에 플러스 3의 산화수를 가지고 H2, H는 플러스 1, 산소는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갖죠. 그래서 산화수가 변하는 거 빠르게 캐치합니다. Cl 변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변했죠? 그렇죠. 크로뮴이 바뀌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게 지금 원 스텝이에요. 원 스텝. 그러니까 화합물 속에서 원자의 산화수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고, 그다음 투 스텝이었어요. 두 번째 단계가 뭐였습니까? 그렇지. 산화수가 변하는 애들, 지금 체크한 얘네들의 원자의 개수를 좀 맞춰보는 작업을 해볼게요. 그래서 자, 여기 지금 Cl2니까 여기 Cl이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를 써가지고 Cl의 개수를 맞춰주고, 그 다음에 크로뮴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크로뮴이 여기 지금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크로뮴도 두 개가 되게끔 앞에 개수를 써서 이렇게 산화수가 변한 애들의 개수를 맞춰줬습니다. 이게 2스텝이고요. 그 다음에 3스텝이 뭐예요? 증가된 산화수와 감소된 산화수를 일치시켜주는 거거든요. 자,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자, 볼게요. 자, 보시면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얼마만큼 증가했어요? 산화수가 플러스 1만큼 증가했는데 지금 몇 개? 그렇지, 두 개가 지금 관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플러스 2만큼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크로뮴에서 여기 크로뮴으로 갈 때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3만큼 산화수가 감소했지만 관여한 크로뮴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고로 아래는 마이너스 6, 위에는 몇입니까? 플러스 2인데 세 번째 스텝이 뭐예요? 증가된 산화수랑 감소된 산화수는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고로 자, 여기에 곱하기 3배를 해야 결과적으로 플러스 6만큼 산화수가 증가하면 마이너스 6이라고 해서 증가된 산화수와 감소된 산화수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곱하기 3을 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 곱하기 3을 해줘서 결과적으로 뭐가 돼야 돼요? 6Cl- 되는 거고, 여기 뭐가 돼야 됩니까? 3Cl2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뒤처럼 증가된 산화수와 감소된 산화수는 이렇게 맞춰줬고요. 자, 마지막으로 원자의 개수를 맞추지 않은 애들, 산소하고 수소가 있었죠? 근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때요? 자, 여기 산소 있고, 여기 산소 있고, 여기 수소 있고, 수소 있습니다. 이거는 딱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맞춰줄 수 있어요. 자, 여기 산소가 7개니까 먼저 산소의 개수를 맞춰주면 자연스럽게 수소 14개가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수소를 맞춰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색깔을 좀 바꿔서 자, Cl-의 개수는 6이 돼야 되고, Cr2O7이라는 얘는 그 개수가 1이고, 그 다음에 H+는 14가 돼야 되고, Cl2는 3, Cr3+의 개수는 2, H2O의 개수는 7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빠르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나 보시게 되면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제일 첫 스텝이 뭡니까? 빠르게 산화수를 찾아줘라. 자, 마이너스 2인데 4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8이죠? 고로 망가네즈라고 하는 얘는 플러스 7이 돼야 되고요. 플러스 1이 돼야 되고요.
플러스 4가 돼야 되고, 플러스 2가 돼야 되고,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산화수 변화하는 거 빠르게 체크합시다. 자, SN이 플러스 2에서 플러스 4로 바뀌었고, 또 망가네즈가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로 바뀌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산화수 변화하는 거 체크까지 했으면 이 산화수가 변하는 거에 개수를 맞춰줘야 되죠. 근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어때요? 일단 망가네즈 한 개씩 있고, 그 다음에 SN 같은 경우에도 주석 같은 경우에는 한 개씩 있으니까 오호라 얘는 개수를 건드리지 않아도 되겠네. 자, 그 다음에 3스텝으로 넘어가야 되죠. 3스텝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산화수 얼마만큼 증가했어요? 플러스 2만큼 증가했죠. 자, 산화수 얼마만큼 감소했죠? 마이너스 5만큼 감소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증가한 산화수랑 감소한 산화수가 같아지려면 위에는 5배를, 아래에는 몇 배를? 2배를 해줘야 된다. 고로, 자, 여기에는 5라는 개수가, 그리고 여기에는 앞에 2라고 하는 개수가 들어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산소의 개수가 총 몇 개예요? 8개죠? 자, 2 곱하기 4니까 8개니까 8개. 고로 수소는 16개가 필요하니까 16개. 이렇게 우리가 화학 반식을 완성시켜 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은 선생님이 굳이 빈칸을 채우지 않더라도,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던 요 식 보이죠? 요게 바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연습 문제의 나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한 장 더 넘어가 보시면 뭐가 나오게 되냐면 이온 전자법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그냥 교과서에 아주 조그맣게 자료실에 나와 있어서 갖다 놓은 거긴 한데요. 이거 큰 의미 없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했던 4스텝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이것도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빠르게 산화수 찾아줍시다. 따다 띠디디디딕 띠디디디딕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거죠. 자, 플러스 3, 플러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2. 자, 산화수 증가되고 감소하는 얘를 빠르게 찾아봅시다. 예, 산화수 증가됐네. 그 다음에 산화수 감소된 거 찾아볼까요? 산화수 감소됐네요. 자, 그러면 감소가 됐는데 얼마만큼 감소됐습니까? 일단 보니까 개수가 이미 다 맞춰져 있어요. 산화수 변화한 애들이 개수가 맞춰져 있으니까 바로 3스텝 들어가는 거죠. 자, 산화수가 마이너스 5만큼 감소했고, 산화수가 얼마만큼 증가했습니까? 플러스 1만큼 증가했네요. 곱하기 5배를 해주면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가 같아지겠네. 고로 여기 앞에는 5라고 하는 개수를 써주면 되겠고, 망가네즈 앞에 있는 개수는 안 바뀌죠. 그대로 1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산소가 4개가 있으니까, 여기도 산소가 4개, 수소는 8개. 이렇게 맞춰주게 되면은 훌륭하게 맞추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부교재 진도는 다 끝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188페이지 좀 펴주세요. 자, 요 화학 반응과 열의 출입은 여러분들 쉽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열이 출입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화학 반응이 딱 진행이 됐어.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랑 반응해서 C라는 반응이 일어났을 때, 자, 열이 방출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발열 반응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반면에 열을 방출하는 게 아니라, 자, 이 A 플러스 B가 열을 흡수해서 C를 만들어내는 반응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무슨 반응이라고 부르냐면 흡열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 두 가지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자, 188쪽에 나와 있는 화학 반응과 열의 출입, 이 내용이 전부 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아래 보시게 되면, 자, 열의 출입에 대해서 좀 예시로 나와 있는 두 가지가 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 아연 조각에, 그러니까 이 묽은 염산에다가 아연 조각을 넣었어. 여러분들 그러면 잘 아시죠? 아연이라는 요 고체는, 자, 수소라고 하는 산하고 만나게 되면은 아연 이가 양이온이 되면서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데, 이 반응에서 여러분들 열이 발생하게 돼요. 그 열이 발생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온도계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게 되겠죠? 이처럼 이 발열 반응의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 즉 여기서는 이제 물의 온도가, 물이 아니죠. 묽은 염산 수용액이죠. 이 묽은 염산 수용액의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흡열 반응 보시게 되면은, 자, 수산화발륨과 염화암모늄인데요. 이 반응은 당연히 여러분들 옆에서 발열 반응을 얘기했기 때문에 흡열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건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오히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온도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수산화발륨과 염화암모늄의 반응은 여러분들 화학 반식에서 참고로만 적어 드릴게요. 근데 생각보다 좀 복잡해 가지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굳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수산암모늄이 자, 염화암모늄이랑 반응을 할 때 자, 보통 열을 선생님이 Q로 쓰거든요. 열을 흡수를 해가지고 자, 염화바륨이라는 고체를 만들어내고 자, 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 기체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발열 반응은 주위의 온도를 높이고 흡열 반응은 주위의 온도를 낮춘다. 당연한 얘기죠. 발열이니까 열이 밖으로 나가잖아요. 온도가 올라가겠죠. 자, 흡열 반응은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온도가 내려가겠죠. 그래서 당연한 거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89쪽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윗줄 한번 그어볼까요, 여러분들?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방출하는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열을 흡수하는 반응을 무슨 반응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흡열 반응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발열 반응의 예는 뭐 메테인의 연소 반응. 여러분들 연소 반응은 그냥 거의 대부분이 다 발열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고, 금속과 산의 반응, 철이 녹쓰는 반응, 이런 것들 다 발열 반응이고, 자, 흡열 반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흡열 반응에는 뭐 광합성이라든지 질산암모늄이 물에 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아래에 빈칸 한번 채워볼게요.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방출하는 반응을 무슨 반응이라고 합니까? 발열 반응이라고 하고요. 열을 흡수하는 반응을 흡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연이 염산과 반응할 때 열을 어떻게 합니까? 방출하죠. 방출을 하기 때문에 온도가 어떻게 되죠? 주변 온도가 올라가죠. 그 다음에 질산암모늄이 물에 녹을 때는 열을 어떻게 합니까? 흡수하죠. 그러니까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뒷장. 화학 반응에서 열의 출입 측정하기. 자, 요 부분을 좀 보기 전에 여러분들 요게 조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잠깐 봅시다. 자, 여러분들 어떤 물질이 있어요.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은요. 1g을 1도씨 높이는데 예를 들어서 10줄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 얘기했던 1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이 10줄은 말 그대로 어떤 물질의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물질은 1g을 1도씨 높이는데 10줄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B라는 물질은 1g을 1도씨 높이는데 5줄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물 있죠, 물은요 1g을 1도씨 높이는데 4.2줄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처럼 이렇게 어떤 물질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이거든요. 요게. 그래서 1g을 1도씨 높일 때 필요한 그런 열량을 10줄이라고 내가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고 나서 그럼 그 물질이 100g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물질이 온도가 10도씨에서 15도씨로 5도가 올라갔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자, 여기다 5도씨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요 모든 것들 다 곱하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갖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램 없어지고 그 다음에 도시가 없어져서 결과적으로 단위가 뭐만 남습니까? 에너지의 단위인 줄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몇이 나오냐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전화가 와가지고요. 잠깐 끊었어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얼마가 나옵니까? 네, 5,000줄이 나오게 되죠. 자, 즉, 뭐, 줄여서 얘기하면 5 킬로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5kg라는 게 뭐냐? 바로 이제 열량이라는 거죠, 열량.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열량을 구하는, 자, 이거 이제 Q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 이 열량을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1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물질마다 다 다릅니다. 즉, 그 물질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자, 1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해서 줄 퍼 그램 도시로 나오는 요 단위는 여러분 뭐냐면 바로 비열입니다. 비열이에요. 그래서 물의 경우에 제일 많이 쓴 게 물이거든요. 물의 비열은 4.2 줄 퍼 그램 도시 이렇게 되게 돼요. 그래서 기호로는 여러분 우리가 C 이렇게 씁니다. 소문자 C로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100g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보이죠? 자, 여기 이제 질량이고요. M.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도시는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죠. 5도시에서 10도시로 온도 변화가 일어났다. 자, 즉 델타 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자, 열량이라고 하는 이 Q를 구하는 공식은 여러분 C 곱하기 M 곱하기 델타 T라고 해서 우스갯소리로 Q는 시멘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량을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이런 겁니다. 자, 어떤 물질이 있어요. 물질이 있고 이 물질을 제가 연소를 한번 시켜볼게요. 자, 빨간색으로 자, 연소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물질이 있는데 우리가 이 물질을 연소를 시켰다. 즉 산소와 반응을 시키면 자,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여기서 뭐가 발생하게 되죠? 그렇죠. 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어떤 물질을 연소시켰을 때 얼마만큼의 열이 발생되느냐. 요거를 좀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자, 요거는 실험적으로 어떻게 구하느냐? 간단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불에 태우는 거 보이시죠? 이 불에 태우는 거에 비커를 딱 갖다 대고요. 요 비커 안에 이제 누구를 이제 넣는 겁니까? 그렇지. 물을 넣어 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뭘 꽂는 거냐면 온도계를 딱 꽂아 놓는 거예요. 온도계를. 그래서 이 물이 열을 받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5도씨였는데 처음에 꽂았을 때는 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10도씨로 온도가 올라갔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 발생한 열량을 그대로 누가 다 흡수한다고 보는 겁니까? 그렇죠. 요 물이 흡수를 해서 온도를 높였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Q는 CM 델타 T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자, 요 물이 얻은 열량이 곧 자, 물질이 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열하고 같다라고 가정하고요. 그래서 이때 Q는 자, 물이라는 것은 계속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4.2 줄 퍼 그램 도시라는 아주 특유의 비열 값이 있어요. 여기에 자, 물 내가 여기에 만약에 100g을 넣었다. 보통 100ml라고 표현하는데 어차피 물은 밀도가 1g/ml이기 때문에 100ml나 100g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물 100g을 넣었다라고 하고 실제 여기서는 보니까 온도 변화가 5도가 일어났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계산해주면 계산을 다 하진 않을게요. 4.2 곱하기 100 곱하기 5줄만큼의 열이 발생했다라는 걸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열이 뭡니까? 바로 연소 과정에서 생긴 열과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실험적으로 어떤 물질을 연소시켰을 때 얼마만큼의 열이 발생되느냐 라는 것을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예시만 하고 빠르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과자를 이제 태우는 거예요. 그 어떤 물질이 과자예요. 처음에 얘가 2g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 태우고 나니까 과자가 0.2g밖에 안 남았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얼마만큼 태운 겁니까? 1.8g만큼 태운 거죠. 그 다음에 물의 온도가 15도씨였는데 나중에 33도씨라고 해가지고 실제 얼마만큼 오른 거예요? 18도씨만큼 올랐다라고 할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옆 페이지 넘어가 보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죠? 물질을 연소할 때 발출한 열량을 물이 얻은 열량과 같다라고 본 거고요. 그리고 계산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Q는 시멘트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이때 이 C가 자, 물이 얻은 열량이니까 4.2 줄 퍼 그램 도시가 되는 거고 자, 물 얼마만큼 넣어줬냐? 여러분들 190페이지에 과정 3번을 보시면 둥근 바다 플라스크에 물 100ml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g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제가 방금 얘기했던, 자, 물의 처음 온도가 15도였는데 33도가 됐으니까 물의 온도가 18도씨만큼 됐다라, 얼마만큼? 18도씨만큼 변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실험에서 물이 얻은 열량은 몇 줄인가 라고 했을 때, 자, 요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적어주시면, 요거 계산해 보면은, 여러분들, 7,560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물론, 뭐, 7.56kJ, 뭐, 이렇게 쓰실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보시면 과자가 연소할 때 방출한 열이 모두 물의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되었다 가정하고, 이미 가정했어요. 과자 1g이 연소할 때 발생한 열량을 다음 식에 따라서 한번 계산을 해보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물이 얻은 열량이 지금 7,560줄, 이게 곧 과자를 연소시키면서 발생한 열량이죠. 근데 이게 지금 과자 몇 g을 연소시켰을 때 얘기했던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1.8g을 연소시켰을 때잖아요. 그래서 자, 요게 됩니다. 요거. 이거는 굳이 뭐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계산해도 뭐 깔끔하게 다 나오긴 하거든요. 4200줄 per 그램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긴 하는데, 자, 요 정도만 할까요?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뭐 19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넘어가시고, 나머지 뭐 195페이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이미 선생님이 진도를 다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화학 1 지금까지 진도를 나갔던 부분들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